안녕하세요. 똘소의 내피셜 김이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자, 오늘 같이 얘기해볼 오늘의 주제는 두둥. 해제 한 달 만에 다시 확대 지정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왜 캐캐묵은 얘기를 다시 하냐고요? 나가지 마세요! 제가 오랜만에 왔다고 이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를 버리기 아까워서 이 자료를 가지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외장하되어 있는 자료가 엄청 많아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됐다 다시 재지정된 거는 분명히 해프닝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을 그렇게 가볍게 치부하기에는 조금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조금 심도 있게 얘기해 보자고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토허제의 재지정 이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강남 상구를 중심으로 서울 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요거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서울시와 국토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자세히 보니까 매주 오르는 가격 대비 몇 주가 평균 가격 상승보다 평균 거래량보다 좀 급격히 오르는 모습이 보이는 건 사실이고, 서울 및 강남 3구의 외지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 부분은 뭐예요? 실거주자가 아니라 투자 수요, 갭 투자 수요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사실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9일 토지거래 허가제도 토호제가 재지정될 때는 조금의 부동산 정책도 같이 발표됐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책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보다 똑똑하신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의도가 보이는 정책인 건 맞아요. 자, 일단 토호제 지정했지만 이게 만약에 실효가 없다면 더 확대하고, 원래 6개월만 하기로 했잖아요. 그 기간도 연장하고, 이래도 안 되면 지금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 3구하고 용산밖에 없지만 그 규제 지역을 더 늘릴 수도 있다. 그리고 작년 말에 했던 금융 가계대출의 관리 강화 부분, 이 부분도 금융권의 자율에 맡겨서 똑같이 다시 규제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소극적 규제긴 하지만 시장의 영향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실행되기로 했었던 전세대출이 있어서 그 전세대출 총액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는 보증 비율의 조정 부분이 올 연내에 중반기 이후에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것을 조금 땡겨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정책대출이 있잖아요. 낮은 금리로 정부의 주도로 금융거래를 해주는 대출들,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신세가 특례 대출, 이런 부분의 관리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 투기 수요로 실수요자가 전환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관리 강화하겠다. 그리고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래량을 굉장히 빨리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있어요. 바로 합동점검 강화. 이게 뭐냐면요, 부동산에 구청 직원 혹은 시청 직원, 그리고 세무과 직원 혹은 경찰, 이렇게 셋이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거래량이 왜 줄어들 수 있냐? 결혼을 하셨던 결혼을 안 하셨던, 연애할 때 우리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 나한테 할 말 없어? 정말 무섭잖아요.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단속이 나오면 부동산들은 보통 문을 닫아버려요. 거래를 하고 싶은데 부동산이 문을 닫아. 순간적으로 지역의 거래량이 급감하는 효과를 보일 수 있거든요. 만만한 게 항상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자금 출처를 수시로 조사하겠다. 그리고 청약할 곳도 없고, 지금 최근에 서울 청약 전무한 상황이지만 부정 청약하는 부분을 단속하겠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무서운 얘기하고 나면 희망적인 얘기 해주잖아요. 도심 정비 속도를 좀 제고하겠다. 재건축, 재개발의 법령을 개정해서 좀 빨리 공급해줄게. 그리고 신축 매입 약정, 매입 임대 주택이라든가 신규 아파트들, 아파트 질 수도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공공택지 미분양된 부분들을 좀 매입해서 빠르게 공급해 줄게. 이런 유화책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토제 재지정 날짜는 3월 19일, 그리고 토제 해제일은 2월 13일. 요 두 날짜를 머릿속에 넣고 한번 데이터 살펴볼게요. 자, 어쨌든 간에 일견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상승을 보였던 매매 가격 변동률이 토제가 재지정된 이후부터 훅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있기 때문에 매매 가격 지수의 변동률은 여전히 상승을 보인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데이터 상으로는 훅 빠진 상태에서 조금씩 하방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결과가 한국부동산원이나 KB 자료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도 보면은 가격이 내려가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재지정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안정되고 있어. 일견 효과가 보이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거래량은 늘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강남 3구, 문제는 강남 3구였잖아요. 실거래 가격과 거래량의 추이에 대해서 데이터를 긁어와 봤어요. 하나하나 볼게요. 강남구에 같은 경우에는 토호제 해제 이후에 거래량이 급격히 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토호제가 재지정된 이후에도요, 거래량은 소폭이지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요즘 대세는 서초구잖아요. 반포 가고 싶으시죠?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토호제 해제 이후에 조금 상승했다가 다시 재지정되면서 조금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거래량도 토호제 해제 이후에 많이 늘었다가 토호제가 다시 재지정 이후에 쭉 빠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강남 3구 중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지역은 반포도 반포지만 흑수저가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불리고 있는 송파구, 잠실이잖아요. 자, 송파 지역의 모습을 보시면 토호제 해제 이후에 거래량은 급증한 모습을 보이고, 토호제가 재지정되면서 거래량은 조금 내려왔고, 가격은 토호제 해제 이후 조금 올랐다가 토호제 재지정 이후에 본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의 데이터는 여러 구의 데이터가 모인 거잖아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강남 3구, 이렇게 보시면 토호제와는 크게 상관이 없지 않았을까? 의심이 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번에 토호제 확대 지정되면서 용산도 포함됐잖아요. 용산 한번 볼게요. 용산은 작년에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어쨌든 바닥 다지고 많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겨울에 조금 조정을 보인 상태에서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 토호제 지정에 상관없이 일정한 가격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토호제와 상관없이 거래량이 늘어나던 것이 토호제가 지정된 이후에 더 늘어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자, 마포구도 용산구처럼 토호제와 상관없이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이던 중에 다른 지역의 토호제를 묶이는 순간 거래량이 더 많이 늘어난 모습 보이고 있죠. 하지만 가격은 조금 내려온 모습 보입니다. 성동구 보실게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 다리 건너가면 있잖아요. 토호제 해제 전에도 가격이 이만큼 올랐는데 토호제가 다른 지역이 묶이니까 가격이 더 많이 올랐어요. 강남 3구에 이어서 차기 대안으로 항상 얘기되고 있는 용마선 지역은요, 토호제와 상관없이 가격의 흐름이 보였고 거래량도 늘고 있던 지역인데 토호제로 인해서 거래량이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토호제가 적용되고 있는 양천구와 토호제와 상관이 없는 과천을 한번 볼까요? 목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는 말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토호제와 상관없이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천 자료는 이번 주 4월 1주차 KB에서 발표한 주간 부동산 시황의 한 자락인데요. 경기 수도권 내에서 이번 주 가장 높은 가격의 상승을 보였던 지역이 과천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 흐름, 사실은 토호제 해제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라는 부분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조금 뚝심 있게 밀어붙였어도 어차피 일어났던 일이고 어차피 안정될 수 있었던 일인데 너무 어떤 혼란스러운 정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있어서 좀 자신감이 없던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 참여들에게 있어서 투자 수요라는 수요는 과거와 달리 극히 제한적이에요. 저는 이것을 제한적 매수 수요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제한적 매수 수요의 향후 흐름은 굉장히 심플해요. 예측하기 굉장히 쉬워요. 과거의 선례를 따라서 강남 3구 다음에 판교 분당, 용인 수지, 용인 기흥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강남 3구 다음에 과천 판교, 평촌 인덕원, 그리고 3번 이런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강남 3구 다음에 목동 과천, 광명 송도, 시흥 이런 쪽으로 간다든가, 강남 3구 다음에 판교, 위례 광교, 그리고 동탄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서울 핵심 지역이 오르고 서울 주변이 오르고 경기 핵심거리 오르고 그 다음 지역이 오르는 이런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투자 수요도 마찬가지고 실수요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자, 국토연구원의 자료를 제가 갖고 와봤어요. 이거 작년 6월 달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자료거든요.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국토연구원 검색하 들어가 보시면 작년 6월 달에 이 자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평균 가격이 오르는 그 순서가 다르고 평균 가격이 오르는 그 지역별 순서가 다르고 가격의 오름에 따라서 거래량의 변화가 달라요. 현재의 상황은요, 상승기 초입이라 보기에는요, 아직 많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미흡합니다. 최근에 상승기 초입이라 불렀던 2017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볼게요. 금리 조건은요, 그 당시는 낮은 대출 금리가 유지되고 있었고, 지금은 아직은 높은 대출 금리 속에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보는 거죠. 경기 상황으로는요, 바닥을 찍고 성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고, 지금은 아직 경기는 어렵고,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관세 이슈 그리고 정치적 이슈들 때문에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공급 물량 부분에 있어서도 2017년 당시에는 충분히 공급이 끝나서 물량이 이만큼 있는데 이제 서서히 물량이 줄어드는 그런 상태였고요. 지금은 공급 물량도 작은데 이 작은 물량도 점점 줄어들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규제 정책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지금은 규제를 완화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고 규제 정책들이 좀 답보 상태잖아요. 지금은 상승기 초입이라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요, 학습이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부동산 규제 관련 4개 법안, 임대입법,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특례법, 재초안이라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 그리고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조정,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학습이 끝난 사람들은 먼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프닝으로 끝난 토제 해제와 확대 대지정, 결국 주포들, 우리 30대, 40대 실수요자가 현재 매수 시장의 주포잖아요. 주포는 실수요 중심 지역, 이 부분이 가격이 오르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이보다 더 빨리 극소수지만 투자 수요들은 이런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옮겨갈 거예요. 더 빨리 옮겨갈 거예요. 어차피 현재 상태보다 좋아질 요소가 없다 판단하니까. 그리고 뉴스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매도자 입장에서,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시장의 흐름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매물을 잠글 거예요. 크게 영향이 없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고, 가격이 오르는 것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팔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경기와 다르게 시장이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경기와 다르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혹사 경기와 다르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곧 머지않은 시간에 다시 조정받게 되어 있어요. 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큰 줄기는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시기들이 조금 당겨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어쨌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고, 항상 선거 이슈에는 경기가 나쁘긴 어렵습니다. 굉장히 막대한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잖아요. 그리고 대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 정책의 어떤 변화들, 이런 부분도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쭉 잘 살펴보시되, 어차피 사야 될 집이라면 조건이 조금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매수를 고민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관세 분쟁도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성장과 자국의 이익이 극대화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결국에 해결되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과정이 괴로운 것 뿐이지.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바라고 있지만 말이죠. 자, 올해 자산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대마의 줄기는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흔들리는 기간이 굉장히 괴로울 수 있어도 꼭 이런 기간 중에 기회가 꼭 발생하니까 또다시 대출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 늘 여름장 혹은 5월장은 가격이 조금 조정되는 흐름을 보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사고 싶은 지역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주목하던 매물의 가격이 조금 흔들림이 보인다 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집 장기로 보세요. 조금 오르면 어떻고 조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장기 추세를 본다면 가격은 늘 우상향이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뵌 이유는 사실 제가 허리를 크게 다쳤었어요. 짧은 봄이라고 여러분도 7랄레 8랄레 저처럼 너무 신나서 뛰다가 허리 다치지 마시고 봄꽃 즐기시고 행복한 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컨텐츠 예고, 조기 대선의 불확실성 속에도 나오는 귀한 분양 매물. 최근 몇 달간 수도권 핵심 지역에 분양이 없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하남교산에 대한 거 3월 31일 모집 공고가 나왔지만 4월 11일 평면이 나왔거든요.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청약이잖아요. 청약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금도 계산해드리고 전략도 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 동탄 이신도시에도 분양 소식이 들리고 있거든요. 요 두 개 컨텐츠 잘 준비해서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이 영상 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최근에 내 집 마련을 하셨거나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데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도 공유해 주셔서 안심시켜 주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 아닐까요? 자,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봄 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